네, 안녕하세요. 월가즈입니다. 연말 연시에 회사 일이 정신이 없어서 일주일 늦게 인사드리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새해를 맞아 우리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투자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벨리 플랫폼에서 지난 3년 동안 수십 명의 전문가분들의 의견도 다방면으로 취합하고 3,000명이 넘는 참가자분들과 함께 훈련 과정도 진행하고 또 개인 투자자가 기업 분석이나 매크로 분석을 쉽게 할 수 있는 기능들도 이제 팀원들과 기획하고 만들어오면서 투자 공부라는 화두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들과 논의들을 해왔는데요. 거기서 얻을 수 있었던 교훈들을 이제 엑기스만 뽑아서 오늘 정리를 해드리면서 벨리 플랫폼 펠로 3기 과정도 나중에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그럼 하나씩 간결하게 축약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투자 공부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 투자 공부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돈은 인생에서 가족과 건강 다음으로 중요하다 할 수 있을 텐데 가족의 행복이나 건강을 위해서도 경제력은 필요하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노력해서 내가 연 단위로 지속성 있게 낼 수 있는 수익률을 단 1%라도 올리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를 가져다 주는지는 다음의 표를 보면 명백합니다. 이제 2024년 기준 여성 평균 수명이 90세를 돌파했습니다. 남성 86세 정도인데요. 지금 현재 이 정도 되니까 지금 젊으신 30대, 40대, 50대 분들은 기대 수명 100세 시대를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30대, 40대인 사람들도 최소 40년, 최장 70년 정도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럼 아무리 못해도 40년 정도는 투자한다고 했을 때 지금 이 표는 1억을 주식에 투자했을 때 내가 꾸준히 낼 수 있는 연평균 수익률에 따라서 40년 후에 몇 억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그래서 1억 투자해서 5%를 꾸준히 내면은 40년 후에 7억밖에 안 되지만 10%를 내면은 45억, 15%는 268억, 20%를 내면은 무려 1470억이 되죠. 그 다음 이 두 번째 줄은 투자 수익률을 1% 올릴 수 있으면 얼마나 이득일까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평균 12%를 쭉 내면은 93억인데 13%를 내면은 133억이니까 기본적으로 연평균 12%를 낼 수 있는 사람이 투자 공부를 통해서 고작 1%만 더 꾸준히 낼 수 있게 되더라도 40년 후에는 무려 40억의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런데 40년간의 물가 상승률이 있으니까 지금 40억의 가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3% 인플레 정도를 가정해서 현재 가치로 다시 되돌려주면은 12억 정도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연평균 12%를 지금 낼 수 있는 사람인데 연평균 수익률을 1% 올려줄 수 있는 투자 공부법이 존재한다면 12억 원을 주고서라도 그걸 배울 가치가 있다는 뜻이죠. 3%를 올려줄 수 있는 투자 공부법의 가치는 12%에서 15%까지 이 세 개 숫자를 더하면 되겠죠. 어림잡아도 미래 가치로 175억 원, 물가 감안한 현재 가치로는 50억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 친구들이 막 코인에서 50%, 100% 이런 거를 보시는데 고작 연평균 수익률만 꾸준히 올려줄 수 있더라도 그것은 최고로 비싼 강남 아파트 한 채를 얻는 것과 같은 효용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투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자, 많은 케이스들을 관찰했을 때 그 이유는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추세가 지배를 하고 단기적으로 바라보면은 변동성이 지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주식이라 할지라도 단기적으로는 내릴 수 있고 나쁜 주식이라 할지라도 단기적으로는 오를 수가 있죠. 그 말인즉슨 내가 아무리 투자 공부를 열심히 하고 기업을 막 제대로 분석해서 투자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돈을 잃을 수 있고 그냥 친구 따라 도박하듯이 투자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반짝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40년의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투자 공부만큼 가성비가 어마어마한 노력이 없는데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투자 공부의 가성비가 매우 낮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것을 획득하는 모든 과정은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인생에서 중요한 세 가지가 가족, 건강, 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족 관계도 평소에는 담쌓고 지내다가 반짝 단기적으로 선물 주거나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꾸준히 애정을 가지고 장기간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건강도 반짝 영양제나 아플 때 보약 먹고 좋아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꾸준한 식단과 운동을 통해서 장기간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투자 공부도 건강처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늘고 길게 조금씩 해나가야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저는 이 개념만 정확히 숙지해도 투자 공부의 절반은 먹고 들어간다.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많은 개인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확률적 사고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분 그대로인데요.
우리가 기업 분석을 아무리 잘하더라도 확정적으로 저평가된 기업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저평가되어 있을 확률이 높은 기업을 발견할 수 있을 뿐이죠.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우리 경제와 사회는 계속해서 다이나믹하게 다양한 이벤트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엄청난 정보력을 가지고 이 세상 모든 정보를 취합하더라도 미래에는 확률적으로 다른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 공부를 열심히 하면 연평균 수익률을 더 높게 낼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것이지 단기적으로 확실한 일확천금은 없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동전을 서너 번 던지면 전부 앞면이 나오기도 하고 전부 뒷면이 나오기도 하지만 100번 던지면 거의 50대 50으로 이론적 확률인 50%에 가깝게 결과가 나옵니다. 즉 여러 번 반복 시행을 하면 할수록 결과는 이론적 확률에 수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눈앞의 손익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죠. 그 외에도 제가 초보 투자자가 특히 기억하면 좋을 부분을 벨리를 운영하면서 5가지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첫째,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는 실력을 위한 노력, 적당한 리스크, 비효율성,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다. 이 4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에서 경제적 자유 공식의 전편, 후편 이렇게 걸쳐서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유용할 것 같고요. 둘째, 투자 실력을 포함해서 어떤 분야든 실력을 늘리는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생각해 보시면 의학, 법학, 숙련 기술, 개발 등 모든 고소득 직종은 다년간의 지루한 공부와 경험을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연한 얘기 왜 하냐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이런 당연한 상식을 주식시장에만 오면은 잊어버리고 노력 없이 성공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이나 비법이 있으리라는 기대를 품습니다. 그러다 조금만 수익률이 좋아도 이거는 내 실력이라고 생각하고 착각에 빠지고 안 좋은 길로 빠져버리죠. 그러나 투자 실력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몇 개월 속성으로 고수익 투자자가 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건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건강 그리고 인간관계에도 똑같이 통용되는 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셋째, 투자에서의 성공을 위해서는 확률적 사고, 적절한 시드머니, 절제 우위 이 3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도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이 3가지 각각에 대해서 영상도 올려놨었고 벨리 훈련 과정에서도 항상 초반부에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넷째, 위 과정 없이 얻어지는 성공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인 결과는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지배하기 때문에 수천만 명이 투자를 하고 있는 주식시장에서도 복권 당첨 같은 요행으로 부자가 되는 케이스가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1000명이 동전을 던지면 그중 1명 정도는 순수한 운으로 10번 연속 이길 수밖에 없죠. 하지만 내가 그러한 요행을 바라고 따라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기대값은 지극히 낮습니다. 마치 강원랜드에서 잭팟이 터진 사람이 잭팟으로 고수익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 역설한다 해서 그것을 여러분이 따라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요행으로 성공한 방법과 실력으로 성공하는 방법을 나눌 수가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5번째, 투자 공부의 유일한 확실한 길잡이는 근거입니다. 이 5번째 요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토픽인 어떤 투자 공부를 해야 할지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아무리 단기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확실히 실력을 올리고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투자 공부법이 있다면 딱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을 공부하면 간단할 겁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방법은 사회에서 돈을 버는 방법만큼 굉장히 다양합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서 그룹 지어진 이 헤지펀드 분류만 해도 이렇게 전략군이 수십 가지가 넘을 정도죠. 그 외에도 이제 기타 등등의 요 전략들도 많습니다. 그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항상 근거라는 키워드를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만 기억해도 이상한 잡기술이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리는 투자 의사 결정의 근거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습관만 잘 들여도 투자 실력은 자연스럽게 늘어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확인하는 습관만 들여도 아까 전에 언급한 요행들은 전부 판별해낼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기꾼들은 합리적인 근거를 대기보다는 동전 던지기로 나온 운 좋은 결과, 스포츠카, 멋진 집 그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상대를 믿게 하는데 주력합니다. 논리에 의거해서 설득하려는 사람은 믿음을 강조할 필요가 없고 논리에 의거해 판단하려는 사람은 상대에게 믿음을 요구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그 논리만 우리가 판단하면 되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이 수십 가지 혹은 수백 가지 투자 철학과 스타일 중에서 어떤 공부를 하면 좋을까? 저희 팀도 지난 3년 동안 수십 명의 거장들을 리서치해서 벨리 플랫폼에 정리도 하고 또 정말 다양한 현업 헤지펀드 운용력들의 자문과 조언을 받으면서 벨리 훈련 과정을 정립해 오면서 처음에는 초신자분들께 최대한 다양한 거장들의 전략에 대해서 접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요리를 배우려고 할 때
양식을 배울지 뭐 한식을 배울지 일식을 배울지 다양한 음식을 먹어봐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죠. 그런 다음에 본인만의 투자 철학과 스타일을 정립하라는 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생각한 것은 현실적으로는 결국 거장들이나 현역 그런 헤지펀드 운영력 분들의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중급자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허들이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 특히 처음 시작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그냥 딱 세 가지로 압축해서 그것에 집중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바텀업 가치 투자. 종목의 재무제표를 읽는 방법을 배우고 PER, PBR 등의 개념을 알고 기업과 산업에 대한 리서치를 하고 가치 평가를 해서 저평가된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죠. 두 번째는 탑다운 자산 배분. 경제지표를 읽고 경기 국면과 사이클을 파악하고 해당 국면에 적합한 자산군을 파악해서 자산 배분을 하는 방식입니다. 한국에서 워낙 워런 버핏의 그런 존재가 엄청나게 이 개인들의 투자 공부에 큰 존재라서 보통 이제 첫 번째를 되게 강조하고 두 번째 매크로는 볼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가 떠돌기도 하는데, 실제로 작년에 2024년 그 헤지펀드 수익률 테이블을 보면은 탑 10 중에 거의 7, 8개가 매크로 기반 헤지펀드입니다. 바텀업 그 주식 투자 기반 헤지펀드는 하나밖에 랭킹이 안 됐고요. 물론 단순 수익률로 어떤 성과를 바라보는 것 자체는 조금 어폐가 있긴 한데, 근데 그만큼 이제 매크로라는 부분이 투자 전략의 하나의 중대한 그런 축을 형성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스윙 트레이딩인데, 스윙 트레이딩은 이 위에 뭐 펀드멘탈 혹은 매크로 혹은 뭐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와 뉴스를 활용하되 어느 정도는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스윙 트레이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스윙 트레이딩이라 함은 뭐 단타 매매, 하루에 막 사고 팔고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긴 시계열을 가지고 몇 주에서 몇 개월 정도 사고 파는 방식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타 매매나 뭐 데이 트레이딩은 어느 정도 자동화되고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거의 장악한 영역이라서 점점 더 이제 매매하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그런 판단하에 개인이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트레이딩을 하시려면 스윙 트레이딩을 추구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근데 어쨌든 스윙 트레이딩은 요 앞쪽의 지식들이 어느 정도 기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초심자 공부를 하신다고 한다면 결국 요 가치 투자와 매크로 두 가지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공부들은 어떤 인간과 사회와 경제와 이 세상에 대한 공부이기 때문에 투자 공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교양과 상식도 늘어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풍부해지고 그런 효용도 있기 때문에 인생을 동반해서 공부하기에 좋은 두 가지 스타일이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해 나가시면서 다양한 거장들의 이야기를 접하시면은 결국 이 안에서도 엄청난 베리에이션이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가치 투자 거장이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하워드 마크처럼 사이클을 중시하는 그런 타입도 있고, 뭐 코스톨라니, 버핏, 피터 린치 전부 다 제각각 조금씩 이제 스타일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본인의 스타일을 정립해 나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까지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랑 공부를 진행하면서 개인의 입장에서 가장 허들이라 생각했던 부분은 시간의 제약이었습니다. 투자 공부를 하는 시간은 짬짬이 내서 충분히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전 투자를 할 때 내가 모든 기업을 리서치하고 모든 경제 정보를 스스로 프로세싱해서 분석하는 것은 금융계 현역이면 모를까 본업도 있고 육아도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쉽지도 않고 너무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개인은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접근해야 하느냐, 일단은 이론적 공부는 당연히 해야겠죠. 피 같은 돈을 엄연히 다른 기업에 투자하는 건데 그 기업의 기본 가계부인 재무제표를 읽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기초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공부를 하고 나서부터는 스스로 모든 원천 리서치를 하기보다는 타인이 해둔 리서치를 읽었을 때 그 리서치의 근거가 논리적인지 미흡한지를 판단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개인으로서 가장 이상적인 방식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처음 1, 2년은 기초적인 이론적인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는 그래도 기업 분석이나 시황 분석을 직접 1, 2년은 해보기는 해야 합니다. 직접 해보는 시간이 있어야 타인의 리서치를 보는 역량도 늘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정도 그 개념과 실전 응용에 익숙해지고 나서부터는 다른 사람의 리서치에 대해서 그 근거가 무엇인지 정리해서 평가하고 그에 기반해서 투자한 다음에 내 판단이 맞았는지를 사후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투자를 해 나가는 것이 개인 투자로서 가장 이상적인 가성비 좋은 투자 방식이 아닐까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많은 분들과 투자 공부를 해오면서 느낀 점 6가지를 좀 축약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아마 다 듣고 나시면 뭐야 이거 너무 뻔한 이야기 아닌가 싶기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을 획득하는 과정은 다 뻔합니다. 건강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그런데 그 뻔한 것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다뤄봤고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저와 3,000명이 넘는 월가제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벨리 AI 플랫폼에서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오고 어떤 성과를 우리가 내오고 있는지 다음 3기 벨로 모집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